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북한의 열렬한 환영, 그리고 큰 규모의 행사, 또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 등이 모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하여 세 가지 의문점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왜 이 시점인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해서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중국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핵 문제의 해결에도 중국이 나서겠다고 했지요. 시진핑 주석은 왜 지금 시점에 북한을 방문했을까요?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북한을 방문을 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사람들은 모두 아마도 경제적 지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던 것은 경제 지원을 약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경제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는 당연히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을 방문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지요.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상충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한 것도 의문이 들죠. 그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시진핑 주석은 이번 오사카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지는 메시지겠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 더 이쪽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한 발언을 보면 상당히 그 수위가 높습니다. 북한의 안보에 대해서 돕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원할 것을 암시를 했고, 또 문화, 체육, 청년, 관광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전 세계 앞에서 공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지난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상당히 움츠려들었던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큰 변화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제 미국이 무섭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중국이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일까요? 이렇게 미국과 각을 세운다면 미국과는 대립 노선을 가는 것일까요? 미국과 대립한다면 중국은 이후 발생할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과 미국의 압력을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인 것일까요? 여기에 저는 또 세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보도하는 중국 매체의 태도입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매우 크게 보도하면 물론이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과거의 중국의 사례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떠나서 해외에 방문할 때 국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많이 움직이고 무엇인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시진핑 주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언론의 논조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제가 중국의 언론이나 중국의 공직자들의 키워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런 키워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띵샹,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의 띵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약 10년도 좀 더 지난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 개인 경험에 의하면 중국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이나 당 간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초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백화제방이라는 그런 현상인 거죠. 모두들 자기 의견은 어떻고 어떤 식으로 본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의견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모두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공산당 내부에서 띵샹, 방향을 정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조심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모두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용하는 키워드가 똑같고 핵심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공산당 내부에서 뭔가 방침이 섰구나. 그것이 이 많은 당원들에게 전달이 됐구나. 사용하는 키워드나 표현이 동일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도 보면 소위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들은 알지만 처장급 이하는 모른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교육하고 확산되는 범위도 공산당의 당론을 전달하는 직급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그 당론이 결정이 되면, 소위 띵샹이 되면 제가 접촉한 관료가 문화부 관료이든 공안부 관료이든 공신부 관료이든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해주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동일한 키워드, 동일한 표현 이런 것을 사용을 합니다. 평소에 이런 사람들의 최근 이슈에 대한 표현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다가 동일한 키워드, 동일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 중국 공산당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이런 공산당 간부들의 공통된 표현을 간단히 키워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정책이 지금까지는 가능한 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무역의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그 기본 기조였다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기조는 미국에게 할 말은 하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대립을 불사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띵샹의 방침이 전달되고 확산되고 그로 인한 후속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띵샹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면 단기간 내에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게 대립하는 기조로 바뀐 것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번 오사카 G20 회의에까지는 이런 미국에게 대립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기보다는 전 세계 앞에 무역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또는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발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는 표현이 우리는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외부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단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생경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중국 공산당 내부의 파벌들의 갈등이 봉합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 알려진 파벌이라고 하면 태자당을 기반으로 하는 시진핑 파벌, 그리고 상해방을 기반으로 하는 짱저민 파벌, 관료 당뇨를 기반으로 하는 후진타오 파벌, 이 세 가지 파벌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지난번 홍콩 시위 사태가 있을 때만 해도 이것이 행여 짱저민 정칭홍 일파가 시진핑 일파를 흔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마저 매체들에 나돌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사라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3개 파벌이 모두 의견의 일치를 받고 공조하기로 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관료들은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단결해 본 적이 없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단결한 모습에 우리 자신도 놀라고 있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파벌들이 단결하고 미국에 대해서 일치 단결해서 각을 세우고 할 말은 하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을까요? 여기에 그 세 번째, 우리는 장기간을 갈 수 있지만 미국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싸움에 약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여기저기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초기만 해도 거의 종신제에 해당되는 시진핑 주석과 다음 대통령 연임을 걱정해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장기전으로 갈수록, 지구전으로 갈수록 시진핑 주석이 유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당초부터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라이트하이저 같은 이런 관료들은 그동안 중국에게 많이 당했고 많은 기간 동안 시간 지연책에 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징벌성 관세를 부과하고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중국의 데미지가 더 커진다는 그런 국면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그 중국의 장기전 지구전 전략이 지금부터는 효력을 발휘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이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렇다면 유화적인 태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이든 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주당 쪽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중국에 대해서 역시 강경한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의 언론만 보고 있으면 중국에 대해서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므로 중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기간 지구전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하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 이 말은 사실은 그렇게 믿어서라기보다는 중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한 대내 용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에 홍콩 시위라는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홍콩에 대해서 중국은 명분상으로는 일국 양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캐리 람 행정장관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죠. 홍콩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잠시 연기한다가 상당 기간 동안 연기한다가 됐다가 이제 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계속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또 요구하고 있고요. 일부 화교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시위가 있었던 초기에 이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북경에 연락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자 인도법은 철회하고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경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대만대학 명예교수인 명거정 교수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를 대하면서 우려하는 세 가지. 그 첫째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 그 둘째는 홍콩의 외국 세력이 개입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광동 등 내륙으로 확산되는 것. 저희가 생각해봐도 만일 그 세 번째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중국 내륙으로 확산되는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중국 공산당은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콩 외곽에 집결해 있다고 하는 처음에는 남부군구 3만 4만 명으로 보도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어느덧 30만 40만인 병력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병력이 홍콩으로 진주해서 시위를 진압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겠죠. 그러면 어째서 중국 공산당은 내부 갈등이 봉합되고 단결을 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기조로 전환이 됐으며 홍콩에 대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요. 제가 주의하고 있는 그 정보는 이것입니다. 얼마 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거 혹시 중국이 달러가 모자라서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만 해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중국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안방보험과 완다를 들었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지난 1년 내내 시진핑 그룹에서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돈을 중국으로 가져오라는 압력에 버텨오던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동영상 중국의 전의 전쟁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은 4조 달러 정도였던 것이죠. 그 1조가량이 줄어드는 그 과정은 중국의 대기업들이 해외 자산을 많이 인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해외 자산을 인수했는가 하면 바로 장저민 계열이 시진핑 계열의 위협을 피해서 돈을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시진핑 일파를 비롯한 중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게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중국으로 가져오라는 압력을 그렇게 넣었지만 버텨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홍콩, 중국으로 되돌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시진핑 계열과 장저민 계열의 화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진핑 계보 쪽에서 장저민 계보에게 당신들이 돈을 가지고 돌아와도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가져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저민 일파의 압력에 의해서 시진핑 주석이 무역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에는 장저민 계열과 후진타오 계열이 시진핑 계열을 지지하고 또 그들의 지지를 받고 나서 시진핑 계보에서는
장저민이나 후진타오 계보의 자금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장저민 계열은 그에 의해서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대규모로 달러를 가져오고, 이런 현상이 발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하는가? 바로 홍콩 시위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진압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시위 진압에 개입한 인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중국의 지도층의 자녀들이 서방 세계로 가 있고 서방 세계의 국적을 취득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야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바로 지난 1년간 해외 자산을 인수하면서 유출되었던 외환 자산의 사이즈는 거의 1조 달러의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물론 이 1조 달러 전부가 그런 내용의 해외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에 준하는 규모인 것만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정도 되는 자산을 미국에 의해서 동결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중국의 지도층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되면서 중국의 대기업에도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인해서 홍콩 시위 사태를 놓고 위기감을 느낀 공산당의 각 파벌이 단합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단합을 하게 되면 국내에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우리는 기업이 정부를 믿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겪더라도 따라준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 정부는 그 고난을 함께한 기업에 대해서 나중에 다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그럴 수 없지 않은가. 미국 정부가 무역전쟁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미국 기업들은 꼭 그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말들이 또 각 부처 관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견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정책을 꼭 따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을 따를 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장기전 지구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차이나 리스크를 지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철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것 또한 실제 미국 기업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중국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내부용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한다면 현재 중국은 홍콩 사태, 미중 무역 사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해외 자산 동결에 대한 위협으로 내부 파벌들이 단합이 됐고, 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싸우며 견디는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하게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내부의 단결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장기적으로 대치도 불사한다는 정책이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번 G20 회의에 가면서 그 전에 러시아, 이란, 북한 이렇게 가장 먼저 반미 계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은 국가들을 방문을 해서 동맹을 만들고 미국의 공격을 받을 정도의 과한 외교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와 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은 보일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는 이 하한을 벗어나기 시작해서 상한 사이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결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